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탈모관리 현장 연결해봅니다. 최희 리포터. 네, 지금 현장에는 검은콩, 다시마, 에센스, 샴푸. 빠졌네요. 약용효모가 빠졌네요. 약용효모? 그게 어디에 있죠? 약용효모는 판시들에 있습니다. 약용효모가 모근 깊이 작용하는 판시들. 탈모엔 시작부터 판시들. 동국제약. 믿음 직, 바람 직, 놀람 직, 전문 직, 서범 직. 그래서 매직. 매일매일 만나봄 직. 당신의 마음을 읽어 생활을 바꾸는 매직. SK가 만드는 생활의 매직. SK 매직. 열정과 광기의 현장을, 집시 여인의 깊은 울림을, 늦은 저녁 샹그리아의 향기를, 월화수목 금토일 스페인으로 떠나는 독보적인 비행. 대한항공 스페인 메이로나.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쯤인가?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또 놓쳤네. 300m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아? 이제 내비게이션 탓은 그만. 랜드마크로 쉽게 알려주는 KT 원내비. 300m 앞 KT 대리점을 끼고 우회전입니다. KT 고객은 데이터 무료. KT.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 보겠습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시는 시사계의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비틀어 볼까요? 오늘 이슈는 본명이 이윤상입니다만. 이윤상이 저는 모르는 사람 이름인데요. 아, 그러세요? 예. 이게 가수 겸 작곡가 윤상 씨. 윤상 씨 본명이 이윤상이에요? 예. 이미 아는 분들도 꽤 많이. 예,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윤상이로만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있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그 가수 겸 작곡가인 김영석 씨가 이거를 좀 공개를 하면서 좀 눈길을 다시 좀 끄는 왜요? 상황입니다. 왜 김영석 씨가 이걸 재차 공개했습니까? 통일부가 이 윤상 씨를 평양 공연 우리 예술단 대표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단체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의 방자경 대표가 나서서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 문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편을 먹는다. 이러면서 이 윤상 씨 이제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김일성 찬양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윤희상, 5.18 광주폭동 핵심으로 보상받고 월북한 대동부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다 윤 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었습니다. 먼저 누구하고 가까운 집안이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윤상 씨, 가수 윤상 씨의 성이 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김영석 씨가 답글로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고 본명은 이윤상입니다만 이렇게 남긴 거죠. 머리를 이렇게 끌적끌적 긁었겠는데요. 방자경 씨가. 약간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죠. 사실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어떻게 이런 이슈 문제 제기를 했는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창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 이거 작곡가가 윤희상 씨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지금 방자경 대표가 도대체 이게 사실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래서 지금 굉장히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는 윤희상 씨가 아니고 김종률 광주 문화재단 사무처장이죠. 5.18 행사 때 이분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또 이 부분까지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가짜 정보를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예. 방자경 씨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통일부가 왜 이윤상 씨를 대표로 선정을 했습니까? 예, 그 배경에 대해서 통일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 우리 그 예술단 평양 공연 내용이 대중음악 중심이다. 예, 그런 얘기고요. 예. 역시 이제 그 윤상 씨가 발라드부터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EDM까지 70, 80에서 아이돌까지 두루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발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뭐, 워낙 이제, 최근엔 뭐, 아이유 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곡을 줘서 프로듀스 등도 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그간의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 남북회담 대표로 연예인이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이게 그 현성월 전 그 북한 예술단 대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우리도 윤상 씨를 갖다가 이윤상 씨를 선택을 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성월 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예술단을 이끌고 또 본인도 과거에 공연도 했고 했던 이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본인이 또 공연할 때 또 직접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그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 이번에 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촉박한데 반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수들을 참여시키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쪽에 좀 약간 그 발도 좀 넓어야 하고 또 음악에 대한 이해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금 현성월 그 북한 예술단 현재 지금 이제 그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 만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발표 내용 중에 하나를 알아냈네요, 제가. 남측 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예술 공연을 할 것이다. 이게 나와 있네요. 방금 이 이야기. 예. 그건 이미 모르셨어요? 몰랐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일부 지역 전략공천 방침을 정했죠. 당내에선 당연히 반발 기류가 있겠죠. 오늘 탈당자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탈당을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절이 싫고 주지도 싫고 그러면 중이 떠나야죠. 지금 현재 과연 한국당이 과거 망한 새누리당의 이 전철을 그냥 그대로 밟는 반시대적, 반개혁적 그러한 행보를 놓는 것 같고 그런 공천을 하는데 그것을 저는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으면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자리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시밭길 형극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당을 박차고 나오고선 이 나라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대한민국 국민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 정치는 지금쯤은 한번 대청소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한번 돌아보고 국민의 이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런 심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그 이종혁 전 최고위원께 부산 민심을 한번 검증받아보고 시의원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심판을 먼저 받는 게 어떤가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부산시 의원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예. 제가 당으로부터 이번에 우리 해운대 여기 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한번 나가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군요. 저는 제 지역구가 옛날에 제가 18대 국회의원 할 때 부산천 을구입니다. 예. 제가 국회의원을 하려면은 제 지역에서 2년을 기다렸다가 거기에 나가서 제 지역에서 연고 있는 데 가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네. 힘이 있다고 당에서 자지우지하는 그런 류의 네. 그 잣대를 가지고 그런 연고 없는 해운대 을에 내가 거기 낙하산식으로 꼽히는 거. 예. 나는 이러다가 우파 정당이 망했다고 보는데 예. 그런 정도와 원칙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예. 저는 그것을 거부했을 뿐입니다. 예. 아니 제 기억에 우리 이정혁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와 상당히 가까우신 분이고 저번에 제가 사진으로도 몇 개 이렇게 홍준표 대표와 가깝게 계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이게 홍준표 대표하고 사이가 벌어진 건 아니죠? 사석에서는 제가 형이라고 할 정도로 가깝죠. 예. 그리고 19대 때는 국회의원 18대 잘 하다가 내가 친홍이라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예. 친박 실력자들한테 밑비어서 공천 학살도 당하고 내가 그랬었죠. 예. 그래서 당 혁신하고 당 개혁하고 이렇게 좀 잘해 나가실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 부산 지역의 공천이라든지 또 앞으로 이후에 내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체 공천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시대에 맞는 그런 혁신적이고 개혁적 공천이냐 아니면 과거에 망한 새누리당의 공천에 전철을 그냥 그대로 밟는 것이냐 네. 하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하고 심판을 내려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쿠. 새누리당의 전철을 답습한다라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선 공천 원칙이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공천이라고 보아집니까? 구시대 과거 회기 공천이죠. 네. 네. 홍준표 홍준표 대표 말씀이 의미 없는 경선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신 거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이게 지방선거 승리로 의미 없는 경선이라 하는 게 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부산현시장 이번에 공천 부산 시민들로부터 직무평가 작년에 전국 17개 광역단체 직무평가에서 꼴찌 받고 예. 측근들 3명 LCT 비리로 줄줄이 구속 다 당하고 예. 예? 이런 부산 인기 없다고 부산 시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 예상 후보들 3명 4명을 다 갖다 붙여도 지는 후보 네. 이런 현시장 공천을 그러면 그거는 의미 있는 공천인가요? 저는 오히려 새 인물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신선한 인물들을 예. 감동 있는 경선을 하게 해서 예. 예? 그렇게 부산에 공천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도 이 당이 이제 정신 좀 차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경선을 할 때 이걸로 인해서 후유증하는데 그거는 인신공격하고 과거 구태 정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고 예. 그거를 알린 다음에 부산 시민들이 누구가 부산시장으로서 적합한가 적어도 깜깜이 후보를 가지고 투표하게끔 하는 거는 그거는 당이 막아주고 그건 개선해야 시대에 맞는 정치 행보죠. 그런 거를 안 하니까 네. 나는 이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예. 이러다가 다 망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전력 공천에 관련돼서 당내 반발이 좀 격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우리 이정혁 전 최고가 보시기에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시고 계시는 거네요. 글쎄요. 저는 제가 관련되어져 있는 부산 공천, 네. 부산 현재의 상황, 부산 시민들의 정서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지. 예. 전체 관련돼 가지고는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만은 예. 음수 사원이라 내가 마신 물에 예. 침 뱉는 듯한 그런 류의 생각이 들어서 네. 내가 가급적 말을 아끼겠습니다. 다만
공천의 맨 마지막에 그걸 갖고 우리 국민들이 한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천이 6월 13일 날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네. 이거를 한번 보자 저는 그겁니다. 예. 제가 20대 공천 때 제가 당에서 여의도 연구원을 2년 동안을 끌면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당시 이번에 민선 7기인데 민선 6기의 그 지방선거에 정책 공약 다 만들고 제가 아무런 자금 없이 2년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예. 20대 때는 또 친박 간별하고 등등 한다고 제가 공천 학살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번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할 거다. 새누리당 참패하면 박근혜 정권 망할 거다. 예. 내가 무슨 전제인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나중에 그 결과는 꼭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천해야 됩니다. 방금 음수사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망조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 네. 선조들의 덕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뭐 역설적으로 표현해도 괜찮죠. 자유한국당이 오늘에 있기까지의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은 6.13 지방선거도 결과도 불보듯 뻔하다 뭐 이렇게 유추해도 되겠네. 그죠? 제가 지금 현재 제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예. 우파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예. 공천에서 그 파동을 거쳐서 참패를 하고 예. 그걸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힘 한 번 못 쓰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이래놔 놓고는 예. 누구가 하나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습니까? 국민들이 말씀은 안 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도 이 당이 좀 그래도 길로 두고 매로 갈 수가 없어서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네. 지금 이 우파의 본산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예.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한다라는 평가를 좀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주 하여튼 예. 제 세간의 국민들의 얘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준혁 전 최고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주 부산 방문하셨어요. 나는 부산항과 조선소를 보며 자란 부산 아들이다. 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연고가 있으니까 부산 아들이라고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들은 누구나 수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 부산을 위해서 이제 대통령은 지금 부산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예. 지금 국가 안보 나라 경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얼마나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많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뭐 잘한다고 뭐 나는 여론 지지에 보면은 뭐 고공행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는 민심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지금 현재 경제 망할 정책 올라가면 있다. 안보 불안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기울이고 전체 대한민국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네. 뭘 여기 부산에 내려와서 더욱이나 저기 선비들도 오얏나무 밑에서 가건을 고쳐 맺지 않은데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오셔서 부산의 아들이니 무슨 하는 것은 그건 좀 대통령께서도 재고를 해보셔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준혁 최고위원님,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신데 어쨌든 좋은 예. 결과 제가 기대해보고요. 전화 따로 한번 제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저는 꼭 한번 시민 후보 혁명을 하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앙마르슈라고 우리 한국이라고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앙마르슈 좋습니다.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이종혁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